한국에 와서 그러면 어땠어? 드라마랑 나는 드라마 세상이랑 진짜 똑같았어. 한국에서 똑같았어. 나 너무 좋았어. 나는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 꿈에도 갖고 싶던 내가 혼자 살고 싶던 안녕하세요. 신은이 TV의 신은이입니다. 이한이 세상의 이한입니다. 네, 언니 집에 왔거든요. 누가 봐도 우리 집이란 거 알려? 네. 병아리 있어요. 병아리가 있어요. 병아리가 누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 아니라고 할까봐 이 아파트에다가 지금 병아리를 이렇게 아니 두 마리나 나는 그것도. 봤는데 우리 애들은 본 적이 없잖아. 병아리라는 애들을. 신기하더라.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새벽에 그렇게 맞아. 어린이집 갈 때 일어나라고 깨워도 일어난다는 것들이 이거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눈 진짜? 뜨자마자 여기 온다? 어머머. 여기 앉아있더라. 나보고 그러고 병아리 똥 쌌다고 와서 보라고 있잖아. 자는 나를 눈 찍고 막 뒤집어서 그치, 일어나라고 그치. 나보고. 신기하지 애들은. 너무 신기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다가 아주 세트로 다 3동 세트 다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 크면 어째? 지금 시골로 보낸다니까. 요만하거든요. 지금 새끼예요, 새끼. 보여드려야 돼. 어. 저기 병아리 보이시죠? 병아리. 내 너무 세게 웃었나? 자. 귀여워. 완전 네. 귀여워요. 네, 병아리가 짹짹짹짹짹 이거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즐겁게. 병아리 울음소리를. 네, 오늘은요, 네. 안니 씨랑 네. 얘기할 건데 나는 안니를 지금까지 음. 되게 오래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안니 씨가 왜 탈북을 했는지 난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탈북은 오늘- 어디서 탈북한 걸 말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아니, 한국으로 오게 된 마음을 어떻게 먹었는지 궁금한 거야. 나는 뭐 이렇게 딱히 먹은 적 없어, 나는. 진짜? 왜냐면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가야 돼 하니까 따라왔고 가지 말아야 돼, 멈춰야 돼 하면 멈출 거고 그러던 입장이라 나의 주관이 없었거든. 나는 계기가 넌 혼자 왔으니까. 나는 계기가 이제 19살 때 이제 중국에 오게 됐거든요. 야, 19살에 중국으로 혼자 왔다고? 진짜 근데 짱이다, 그것도. 계기가 이제 식당 일을 하면서 응.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한계가 없어요. 적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 다 한족 분들이어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식당 사장님, 사모님, 사모님 딸. 그 가족 외에는 내가 소통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제 한복을 입고 거기서 장사를 하거든요. 서빙을. 예쁜 이제 그 색동 저고리라 그러지 언니. 알라쿵달라쿵한 그 무지개 저고리 같은 걸 입고 해요. 그게 이제 복무원, 그리고 중국은 복무원이라 하더라고요. 복무원 옷을 이제 저녁에 갈아입고 누우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거기서는. 마치 북한 식당처럼 한다. 근데 나갈 수도 없어. CCTV가 있고, 그리고 문을 잠궈. 아가씨들만 있으니까 위험하잖아, 중국은. 그래서 못 나가게 해, 아예.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어, 밤에는. 그러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질 거야? 부모님들이 와서 사장님한테 다 자식을 맡겨놓고 갔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속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애들이랑 같이 시장 같은, 여기 말하면 쇼핑몰? 쇼핑몰 같은 데 가니까 이렇게 DVD-R 막 놓고 파는 거, 언니. 근데 처음으로 봐서 반가웠던 게 한글이 막 적혀있는 DVD-R이 있는 거야. 한국어였구나. 그때까지도 나는 이게 한국 DVD-R인지는 몰랐어, 언니. 근데 걔네가 이제 중국말로 그러는 거야. 이게 한국 거라고. 나보고 너랑 말이 통한대. 니랑 대화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처음으로 본 영화가 죽은 애 태양이라는 영화였어요. 서지섭이 그분이 나오는 영화. 이게 귀신 영화였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그래서 그거를 진짜 풀로 주구장창 내가 그 식당에서 한 2년 일하면서 진짜 그거만 사서 계속 영화만 사가지고 드라마 죽은 애 태양,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도 거기서 네. 봤어?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고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다 보고 누워 잘 때는 항상 꿈에 그 한국에 대한 상상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드라마 하나 보고서는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나는 언제쯤 저런 데 가서 살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지. 근데 갈 길이 없는 거야.
어떻게 가는 길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저기를 가지? 그치. 너무 멀고도 먼. 그러니까 아니 멀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언니. 그러니까 그치. 그 식당 이모가 그 어머님들이 다 한국에 계셔. 다 한국 분들이시거든. 막 그렇게 사시는데 나보고 야 한국은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 그럼 나는 내 생각에 겁나 짧은 길이잖아 그게. 그러네. 내 산에서 살 때 우리 집에서 시내까지 내려가는 또 왕복으로 4시간 걸리는데 1시간이면 내가 걸어서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지 언니. 1시간이면 간다니까. 그리고 이모가 그래서 너도 언니야 한국 가면 좋을 거야. 갈 수만 있다면 좋겠어. 막 이러는 거야. 한국은 너무 그때부터 나한테 주입을 주는 거야. 그 이모가. 한국은 너무 깨끗한 나라야. 너무 살기도 좋고 모든 게 다 최신식으로 돼 있고 너는 아마 북한에서 살던 거랑은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좋다. 중국 사람이? 근데 그 중국 사람인데 그렇게 말해줘? 그리고 흰 바지 입고 가도 어지러지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그래, 중국에 있을 때 흰 바지 입다가 못 입지.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게 그 드라마 보고 막 이런 게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온 거야 식당에. 그러니까 고기 막 구워주면서 내가 이제 억양이 다르잖아. 여기처럼 사투리가 있듯이. 그래서 나보고 어디 아가씨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당당하게 나는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중국말로.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 동네에도 나 같은 애가 있었대. 근데 걔가 한국으로 갔다는 거야. 자기가 보내줘서. 그 사람 손님들도 중국인 분들이었어? 중국인이지. 완전 한족 분이셨지. 그래서 자기가 소개시켜줘서 갔대.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너 한국 가라.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그래 내가 뭐 목숨 걸고 압록강도 넘었는데 한 번 더 죽어보지 뭐.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래.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 사장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는 브로커 전화번호를 나한테 주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브로커 전화 그 중국에 2월 15일인가 14일인가 대보름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2월 달에 떠났거든 내가. 근데 이제 아무런 그런 준비 자체도 없이 그냥 전화 줘서 전화하려고 했더니 중국 시간이랑 한국 시간 1시간 느리다 했나 빠르다 했나? 내가 차이가 날 거야. 여기가 빠를 거야. 저기가 느려. 그래서 나는 퇴근하면 10시야. 근데 여기가 11시라 그랬나? 근데 한국은 그때 돼도 안 잔다 그러는 거야. 한국 사람들 자지 않는다. 12시 돼도 1시 돼도 안 잔다 그러는 거야. 왜 안 자? 그러니까 그만큼 안 잔대. 그래서 나는 그게 더 신기했거든. 전화를 해봐라 해서 전화했는데 이제 브로커분이 받으신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몇 년 살았니? 막 이렇게 호적 정리하듯이 막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몇 년 살았다. 중국어 할 줄 아냐? 그냥 살 만큼은 할 줄 안다. 먹고 살 만큼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내일 당장 떠나라 하시면.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그랬어. 아니 한국이라는 곳이 동네 집도 옆집도 아니고 어떻게 떠나라 그러면 바로 떠나냐. 내가 여기 아직 정리할 것도 있는데 막 이렇게 네가 거기 뭘 정리할 게 있고 뭔 나무 미련이 있었다고 그래. 마음 먹었으면 그냥 떠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때부터 이제 나의 한국행이 시작된 거지. 한국이라는 게 1시간만 가면 된다 그랬는데 나는 한 달이 걸린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2월 달에 떠났는데 4월 달에 4월 달에 오게 됐어. 야, 그럼 뭐 그러니까 두 달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1시간이 아니었던 거야, 언니. 그러니까 큰 마음을 먹고 떠났는데 가는 길이 너무 멀고도 험난했던 거야. 가다가 잡히고 막 거기서 다시 막 하루 동안 잡혀 있다가 나 북송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어떻게 돼서 또 풀려났어.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나는 내가 돈 쓴 것도 없고 근데 브로커가 빼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 우리가 딱 잡히는 순간에 전화가 다 안 되더라고. 다 끊기더라고 모든 통신이. 그래서 우린 이대로 그냥 죽었구나. 그래서 그럼 너는 탈북하게 된 동기가 그냥 진짜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불씨를 지폈네. 맞아. 그 외에는 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럼 거기서 나오는 소지섭 서지섭님 너무 보고 싶지. 한국에 와서 그러면 어땠어? 드라마랑 드라마 세상이랑 나 진짜 똑같았어. 한국에서 똑같았어. 나 너무 좋았어. 나는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 꿈에도 갖고 싶던
내가 혼자 살고 싶던 그 혼자의 생활을 하게 됐었잖아.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어린 나이잖아, 언니. 그때 24살이었거든.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게 내 집인가 믿겨지지도 않고 밤새껏 불 켜놓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 나는.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꿈에도 그리던 아파트. 북한에선 살아볼 수가 없어. 나는 친구 집에 아파트를 가봤었는데 그것도 그냥 꿈이었거든. 근데 여기 와서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 엘리베이터도 있어. 엘리베이터도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너무 이게 상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좋았던 거야. 드라마는 드라마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북한의 드라마는 다 실제를 막 이렇게 해서 한다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뭔가 내가 좋다, 나쁘다, 배운다 이런 게 없었거든. 근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지,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집은 어떻게 저렇게 꾸며, 나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 입은 옷 막 이런 거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언니. 그 얼굴이랑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어. 나 한국 영화 나 지금도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야, 지금도 그럼 어쩌냐. 나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입은 옷에만 관심 있어. 아니 옷을 어떻게 입는지 스타일. 스타일이 중요하고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난 내용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볼 때도 많아. 그냥 이거 그 뭐 삼각관계 이 정도만 알지. 나는 아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항상 그냥 기숙사에 올라가면 항상 DVD 그거만 봤었어. 그러니까 얘네는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너는 그게 재밌냐? 재밌지. 대화가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거 감정도 올 수 있고 슬프고 웃기고 이런 감정이 다 생기잖아. 여러 가지 감정이. 맞아. 거기서는 다 한족들이라 진짜 말 한마디 안 그게 되게 그러니까 서럽잖아. 서럽고 그리고 이렇게 다 잘 챙겨줘 오히려. 잘 챙겨주는데 나는 속마음에는 언니 그게 남아있잖아. 그거를 누가 들어주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맨날 울고 웃고 막 눈물 빼고 막 이런 게 드라마로 좋아 이러면서.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때는 서지섭인 줄 몰랐어. 몰랐어. 여기 와서 지금도 저는 서지섭 그분이 나오는 드라마는 다 챙겨보잖아. 진짜. 무조건 재미없어도 다 챙겨봐. 재밌어. 그 사람이 나오는 건 다 재밌었어. 내가 처음 알게 된 그 한국 드라마였으니까. 처음으로 보게 됐던 그 드라마. 공효진이랑 같이 나오는 드라마거든. 죽은의 태양이라는 게 재밌었어. 그래서 뭔가 언니 그 둘이 이제 영화든 뭐 이런 나오잖아 프로그램에. 그러면 뭔가 내가 친정 식구들 같은 느낌 있잖아. 처음으로 알게 중국에서 낯선 곳에서 알게 된 그 사람들이었잖아. 그러네. 화면으로만 보긴 했지만 그래서 뭔가 한국에 와서 지금도 그 사람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들어. 그냥 계속 찾아보자. 우리 신랑이 서지섭이다. 서지섭이다 이러면 돌려버려. 야, 근데 너는 거기 보고 막 그 나만의 남자들 멋지다 막 이러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정작 항상 깨진 건 있지. 멋진 남자 깨졌어? 깨진 것도 있어. 근데 나는 그래도 멋있었어. 그래도 멋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언니 키도 크고. 나는 연예인은 어차피 연예인이니까. 그쵸. 연예인이고. 그러니까. 오늘 나는 처음 들었어. 너의 진짜? 이런 스토리를. 그렇게 많이 유튜브도 많이 찍고 나는 했는데. 정작 나의 탈북 스토리는 내 영상에 하나도 없어. 다 이만갑에 있어. 진짜? 없어 아예. 그래서 처음 듣는 거구나. 그래, 오늘 없어. 처음 꺼낸 얘기 잘해줘서 고마워. 아유 다행입니다. 네, 아직도 아마 중국에 이렇게 19살, 20살 이런 우리 그치. 북한에서 온 아가씨들이 식당에서 한족들과 같이 일하면서 말이 안 통해하고 서러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가씨들이 참 아직도 많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겠고. 근데 꼭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으셔. 기독교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무사히 데려다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아가씨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영상 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